대전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2 학생한테 공부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불러줍니다. 한 개씩 불러줘서 이렇게 누적이 된 게 공부법 꿀팁 6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15개씩 했지? 보통? 네. 15개 잡으면 5, 6, 30, 한 90개 되네? 벌써? 거의 100개 되네. 이제 공부법입니다. 공부법. 자, 이거 공부법 책, 이거 1001문처럼 해갖고 1001개 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쉬고 싶어서 지금 코로나 되고 나도 늘어져서 안 하는데 뭐 정리를 해야죠.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이거 좀 해보라고.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자, 첫 번째 이제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근데 뭐 수학 같은 거 보면 여기에는 설명이 있고 여기 그림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돼요. 포스트잇에다가 이걸로 붙여요. 포스트잇을. 요 설명만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 보고 이렇게 설명도 한번 간단하게 써보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과학 그림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추가 정리된 사항, 요거에 대한 정리사항 1, 이거는 2다, 2, 이건 뭐다, 3, 이건 뭐다. 그죠? 여기 내용들까지 포함해갖고 여기다 쭈루룩 쓰면 여기다 딱 이걸 가렸다가 이거 딱 옆에다 보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포스트잇을 가지고 테마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림별로 정리하고 테마별로 정리하고 그림하고 글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학도 수와 식과 그림이 세 개가 일치돼서 다 이 식으로 된 걸 수로도 이해해야 되고 간단한 수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를 식으로 쓸 수 있고 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세 개가 일치될 때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자, 스터디 카페나 공부방이나 뭐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집중이 덜 될수록 이 집중이 덜 되는 것일수록 45분 정도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50분 해서 시험을 보면 굉장히 진도를 잘 나갑니다. 알차고. 특히 이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수특이나 수한 같은 걸 풀어요. 그러면 이제 수특은 이렇게 기본 설명이 있고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한 페이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개, 5개. 근데 이거를 수능 보듯이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개를 푸는다고 해봐요. 수능 보듯이 며칠만 풀면 그죠? 수능 보듯이 한 번 시험 볼 때 50개씩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이면 다 풀어요. 그 다음에 3주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시험 볼 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기준은 뭐라고요? 시험 볼 때의 상황이에요. 암기할 때든 문제 풀 때든 읽을 때든. 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의 최종 목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집중도가 제일 높아요. 특히 언제요? 명절 같은데, 추석 같은데 보면 다른 거 공부하면 공부하다 다 포기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를 봐요. 자, 5과목 정도를 보자. 아니면 수학 한 번, 2번 해서 수학 2번 하고 나머지 과목 해갖고 수학 3번 하고 나머지 과목 5과목 해갖고 8과목을 보자. 그럼 45분씩 8회를 하는 거예요, 시험. 중간에 한 5분이나 10분 쉬고 5분에서 10분을. 그래서 8회를 하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지각을 할 때마다 멘탈 흘림탈이 되는데 제가 항상 학습 누적 기록부 할 때마다 그러죠. 일어나는 시간은 일치시키라고. 뭐는 틀려도 잠자는 시간은 틀려도. 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 그래서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서 템포를 한번 굴러가게 마련이에요. 관성으로. 자,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랬죠. 한 문제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등급을 매길 때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이나 3등급이 되면 나중에 요게 평균 등급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1.5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으로 비교를 하니까 1.54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3은 안정권, 1.54는 지원 가능, 1.55는 불안 이렇게 떠요. 1.56은 지원 불가. 이것 때문에 요거 한 문제 차이로. 내신을 이렇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고 두 자리까지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한 문제 차이가. 그리고 한 문제 차이가 서울대 제일 좋은 과하고 제일 나쁜 과의 차이예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틀리면 연구대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예요, 이게. 여기서는 또 1.5문제 정도 되겠지만. 이해됐나요? 네. 왜 그러냐면 수학 한 문제가 3점, 4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있죠? 3점짜리가 원점수는 3점인데 표준 점수로 되면 자,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예요,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95점, 100점 맞은 사람은 150, 145점이 나오면 90점 맞은 애는 135점, 뭐 125점 이렇게 나와요. 125점, 145점이니까 20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5점 차이가 나면 이걸 또 1.5배를 해요. 그럼 7점 차이가 나죠. 7점 차이면 요 끝에서부터 서울대 요 제일 높은 과에서 제일 낮은 과의 차이를 커버해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버릇해야 돼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실천의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의 방법. 공부법은 실천하면서 개선하는 것이지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배워나가는 거는 배우면 내가 모르는 걸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방식대로 실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더 효율적으로. 자, 축구를 할 때 똑같은 속도로 뛰는 나는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죠. 네. 빨랐다 늦었다 그래야죠. 농구도 그렇죠. 드리블 할 때도. 네. 그러니까 공부를 빨랐다 늦었다 그래야 돼요. 최대한 빨리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숙독을 하고. 그죠? 이게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똑같은 속도로 이 중간을 하면 이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보고 팍팍팍 넘어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빨리 본 시간을 세이브해서 천천히 보고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98점까지 맞았으면 이 100점이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점은 이게 100점짜리인지 200점짜리인지 1000점짜리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100점 맞아버릇한 애랑 95점 맞는 애는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몇 점, 얼마큼의 수준이 두 배의 차이인지 95점짜리하고 100점짜리는 두 배의 차이인지 10배의 차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만 틀렸지만 100점짜리는 측정 불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시험을 보면 자꾸 이제 테스트를 이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있어.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게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낼 수 있는 건데 자주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유형이라고 그래요. 유형. 그러니까 유형을 있는데 이제 유형을 공부하면 85점 정도를 맞잖아요. 안정적으로. 네. 그럼 유형 플러스 그 유형을 아주 넓게 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 있는 것도 유형 아니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한 5배를 찍어서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해서 자기가 맞춰버릇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신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 수업을 학생만 들었어. 학원 선생님은 안 들었어.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까라는 거는 내가 예측해야 돼. 그런데 주의해야 돼. 이 사람만 국어 가르치냐고. 그 옆반에도 국어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 플러스 알파로 다 해야지. 그렇지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무실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국어 선생님 책상에 있는 이 국어 선생님 책상에 있는 책들을 살펴봐야 될 거냐. 저런 거 보는구나. 시험 문제 보면 참고하겠구나 이렇게. 그걸 다 떠나서 한 5배 정도 다 골라내봐. 도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문제 푸는데 100문제 뽑아봐. 네가 이거 나올 것이다. 그럼 안 나와. 나와요. 그걸 맞춰봐야지. 근데 그걸 내가 빼먹었다. 그럼 내가 요점 정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점검할 수 있잖아. 됐어요? 네.
이제 요점 정리를 하더라도 어떤 걸 요점 정리를 하던 A4에다 쓰던 이게 보면 단락별로 정리해야 돼 이렇게 뭉쳐서 종류별로 응? 연습장을 쓰더라도 이거 봐 수학도 이렇게 단락별로 정리했잖아요. 단락별로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정리를 하든지 이해돼요? 네. 자 이게 노트면 수학을 쓰더라도 이렇게 한 문제 쓰면 요 한두 줄을 비워놔야지. 나중에 이걸 다시 보고 복습해서 여기다가 메모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한눈에 이게 잘 보이잖아. 그 다음에 수학을 길게 풀으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썼어. 세 줄로 정리해서 문제를 뭐 3번 해가지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요 첫 번째 줄에 대한 걸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한 줄 정도 비고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그 조건을 해결하는 걸 또 계산을 하고 또 세 번째 단계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는 계산 과정이 같은 개념들로 가니까 눈으로 이렇게 도식화돼서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쭈르륵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네. 자, 공부할 때 수학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풀 때는 모르는 건 빼버리고 아는 것만 쫙 푸는 겁니다. 근데 안다고 했는데 틀린 거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정리하죠. 두 번째는 이제 몰랐던 거, 요 모르는 걸 가지고 해설을 쭉 읽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걸렸구나. 이게 다 모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수학 문제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까지 조건은 됐고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를 모르겠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해설 몰랐던 걸 체크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보면 알겠다. 그러면 보기 전에는 왜 몰란다. 봐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놔야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부터 없애야 돼.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 두 번째가 보면 돼 알아. 근데 보기 전에는 몰라.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모아서. 요거는요. 봤는데도 몰라. 그러면 설명 들었더니 알겠다.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 들었는데 알겠는데 난 이거 못 풀어. 설명 들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모르는 걸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트 정리해야지. 모르는 건 노트 정리. 해설을 더 자세히 상세 추가해서 상세 해설해달라고 그래야 돼. 그 생략된 과정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한두 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봐야죠. 모르는 문제를 노트에서 풀고. 그렇게 다 풀었으면 자 보세요. 안다고 했는데 틀렸다. 그죠? 보니까 알겠다. 보고 설명 듣고 알겠다. 보고 설명 들었는데 다음에 못 들 것 같다. 보고 설명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뭐 7 외계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해돼요? 네. 그러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키워드 정리해야죠. 키워드 정리. 키워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죠. 핵심 키워드 정리 해봤죠? 수학? 네. 그거를 다 하면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1단계 풀었죠? 맞아요? 네. 여기 두 번째 2단계 풀었죠? 네. 여기 3단계 풀었죠? 네. 풀고 4단계 노트 정리했죠? 네. 그다음 5단계 또 풀었죠? 번호네 번호. 공부하는 순서. 6단계 키워드 정리하려면 이제 모르는 문제도 빨리 풀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 속도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7단계를 했으면, 세븐7 했으면, 이제 다른 책을 또 그렇게 7단계를 또 해야지. 다 했으면 요 키워드를 요 키워드랑 또 통합해야지. 됐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면 뭐가 해야 돼? 핵심 키워드 노트, 공식 노트가 되는 거지. 이게 노하우가 빨리 쌓여야지.
그 다음에 이게 딱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풀면서 내가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과정도 안 겪고 무슨 뭐 점수가 나와 안 나와 그런 얘기를. 자, 추석 연휴 때 뭐 한 30문제씩 한 시간에 30문제 풀고 200문제 하루에 20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뭐 놀아도 됩니다. 아니면 있는 걸 다 풀어버려. 그냥 뭐 하루에 300문제, 400문제 해가지고 다 풀었으면 나머지 기간을 놀든지. 이렇게 미션을 걸어요, 자기한테. 안 그래? 그래, 집중도가 자꾸 높아지지. 지금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아니잖아, 너는. 공부를 하는 애인데 지금 이걸 뭐를 해야 돼요? 압축을 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마법사들 몰라? 서클이 이렇게 있지, 1서클. 네. 1서클에서 2서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클을 단단하게 압축을 해야 2서클을 또 바깥에 또 생기지. 지금 네 서클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압축을 해야 또 2서클로 이렇게 생기지. 어? 네. 그러니까 공부를 이거를 이렇게 압축한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요, 시간은. 근데 이게 뭐라고요? 더 압축된 거야. 근데 이걸 압축 못 시키면 2서클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지. 왜? 압축을 또 시켜야 되는데 걸리잖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미션을 걸어서 압축해서 질적인,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많이 공부한다는, 정신없이 풀으라는 거지. 어? 내가 정신없이 풀고 엄마 심심하면 이것 좀 채점해 주세요. 어? 최대한 빨리 풀고 모르는 거 반절 골라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어? 집중해서 할 만한 거 30% 골라내려고 지금 일부러 빨리 푸니까 좀 많이 틀려도 내 뜻이라고 다시 풀고 공부할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책을 사면 목차에다가 학습에 소요된 시간, 너그랬어요 시간,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거는 뭐라고? 필요한 시간. 이거 뭐라고? 가능 시간. 이걸 분배하는 거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가능 시간. 가능하냐? 내가 사용하는 시간. 가능하냐? 사용 가능한 시간. 그치? 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애들이 잠을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줄이는 것까지 해봐야 쓸데없는 시간, 이게 낭비되는 시간을 찾아내니까 잠은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적으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낭비는 3시간을 해버린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요. 다 못했어요. 오늘은 그거 좀 많이 했잖아요. 웃기잖아. 그지? 상관관계 알겠어요? 네. 자, 학습 캘린더를 팔아요. 책도 그렇고 어떤 건 비싸요 되게. 그럼 정리하면 뭐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칸이 길 뿐이지. 종이 한 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하루치를 쓰라는 거는 나는 뭐라고요? 한 줄에다 하루치 쓰라는데 이렇게 그죠? 좀 자세히 자기가 쓰겠다는데 상세해요. 상세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공부가 아주 잘 될 때. 근데 공부가 안 되면 한 줄 쓰라는 것도 못 쓰는데 한 장을 어떻게 써? 한 장 쓰는 건 힘들지만 한 줄 쓰는 건 쉬워. 이해돼요? 네. 네가 학습 캘린더를 나 이거 써보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는 중이라는 얘기요. 별거 아니야. 이거 쓰다 안 되면 학습 누적 기록부 써갖고 거기다 붙여버리면 돼. 그리고 학습 캘린더를 이거를 누적해가지고 했던 걸 기록한다면 그러면 이 학습 누적 기록부는 뭘로 쓴다고요? 계획을 쓰는 대책의 계획. 이 학습 캘린더도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요거는 하루하루의 계획이지 일주일 전체 계획이 밸런스를 못 맞춰 잘 쉽지 않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쓰더라도 이걸 추가로 여기다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솔직히 요만한 칸이잖아. 크기도 별로 안 되잖아. 그제? 네. 한 시간에 요거 쓴다는 그게 뭘 빡세갖고 이거 힘들다고 그래. 자, 구체성이란 건 공부에 대한 구체성. 구체성이 뭐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거는 이렇게 육가원칙이야. 네가 무엇을, 이거 뭐라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읽는다. 방법 그지? 어떻게 하냐? 노트에다 쓰는 사람이다. 요점 정리하면서 보는다. 이렇게. 왜? 시험을 목적으로 암기하려고, 속도를 증진시켜 보려고, 잘 보이게 체크하려고, 뭐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계획을 짜면 실현 확률이 높아져.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열심히가 어딨어. 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공부하다가 씻어요. 그럼 잠이 조금 깨요. 그럼 공부를 조금 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럼 불 딱 끄고 한번 자보라고. 개운하잖아. 잡념이 없잖아. 텔레비전 봐봐. 이 생각 저 생각 나고 게임을 해도 이 생각 저 생각 나잖아. 공부하다 피곤하면 딱 자. 시간표 보지 말고. 단 뭐만 맞추면 돼. 일어나는 시간. 알람 맞춰놓고 깨워달라고 해. 늦게 할 것 같으면 샤워하고 나와서 잠깐. 에? 오늘 공부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시간 안 보고 공부하다가 자릴 테니까 내일 아침만 깨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못 깨면 알람 맞췄지만. 그리고 어차피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우지 않아? 안 깨우셔? 오, 짱이다. 어쩌면 졸리면 잡니다. 시간 안 보고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법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 자기 공부법 자기가 살펴봐야지. 네? 공부하는 과정에 사이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지만 이거 6번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어? 있을걸요. 네, 돈산동 동화쌤입니다.